T값 분해에서 T값과 특이 벡터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까지는 우리가 SVD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배워봤어요. 이제 세 번째 강의에서는 SVD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알아볼 거고, 이제 SVD를 기하학적으로 봤을 때는 얘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비율의 최대화, 여기는 사실 레일리 몫이라 그래가지고 다음 단원에 좀 더 자세하게 다룰 거지만 약간 맛보기로 여기 비율 최대화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에 A 트랜스포즈의 특이 벡터, 그 다음에 0이 아닌 고유값까지 보면서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SVD의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S가 우리가 A를 U 시그마 VT로 이렇게 지금 분해를 하려는 게 목표잖아요. 근데 A가 대칭 행렬이면은 이때 행렬의 SV는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질문입니다. 자, 요거는 요렇게 쓸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요거는 직교 행렬이어야 되죠? 그쵸? 그래서 U랑 V는 똑같은 Q로 직교 행렬이 돼야겠다 라는 겁니다. 쉽죠? 자, 다음 S가 Q A젠 벡터, 그 다음에 Q 트랜스포즈가 음수인 고유값을 가질 때 T값과 벡터 UV는 어떻게 되냐라는 질문입니다. 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S는 A 트랜스포즈 A로 분해가 될 수 있고, 이렇게 여기 사이에 U 트랜스포즈 U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날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요게 남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제곱이다, 아이젠 벡터의 제곱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때 이 특이 값은 음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쵸? 왜냐면은 제곱을 한 값은 마이너스 3 제곱해도 얘는 양수가 되고 3 제곱해도 양수가 되잖아요. 있기 때문에 특이 값은 항상 양수가 되기 때문에 음수가 될 수가 없는데, 자, 그렇다면은 만약에 음수인 고유값을 가질 때 특이 값과 벡터는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질문입니다. 자, 특이 값이 양수면은 하나는 반드시 마이너스 x가 돼야 돼요. 왜냐면 음수인 고유값을 가지니까요. 그쵸? 여기서 맞춰줘야 되니까. 그러면은 다음과 같이 그냥 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특이 값이 음수가 될 수 없으니까 특이 벡터가 하나가 음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뭐 그러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특이 값은 음수가 될 수 없다라는 점을 짚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자, 이제 A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S에 대해서 지금 특이값 벡터를 한번 SVD를 한번 했었고, 이번에는 그냥 A 자체가 이거 뭐라 그러죠? 직교 행렬이에요. 어쩌거나 매트릭스인데 이때 모든 특이값이 1이 나온다고 합니다.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S를 만든 다음에 여태까지 계속 이런 짓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해봅시다. 요거를 이제 트랜스포즈 Q를 해가지고 연산을 하면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111111 00이 나오는 해당 매트릭스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요거를 만들어야 돼요. 이거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자, 이때 모든 특이 값은 어떻게 될까요? 111111 여기 써있으니까 요거를 그냥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사용을 하면 되겠죠. 그쵸? 자, 맞습니다. 그때 그렇기 때문에 모든 특이 값은 다음과 같이 되겠고, 그냥 자기 자신 자체가 특이 값 행렬이 되겠죠. 자, 그리고 U는 Q고 V는 I라는데, 요 같은 경우는 한번 보도록 합시다. Q가 자기 자신 Q가 U 시그마 VT로 돼야 되는데, 자, 요 같은 경우는 Q 트랜스포즈 Q가 지금 111111 00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시그마라는 놈은 111111 00을 만들어줬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사실 여기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면은 제가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Q로 그냥 직교 행렬 두 개로 곱해가지고 직교 행렬 하나를 곱하면 돼요. 그러면은 제가 요거를 그냥 아이덴티티로 쓰고 U를 Q로 쓸 수도 있고요. U를 그냥 아이덴티티로 쓰고 Q를 그냥 Q 자신으로 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SVD 조합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점을 알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정사각행렬 A의 모든 고유값이 이 시그마 1보다 작거나 같은 이유 라는 질문입니다. 자,
전에 말씀을 드렸던 거는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은 어딨죠? 이렇게 우리가 알게 양수 특이 값을 이렇게 배열을 할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우리가 큰 순서대로 이제 배열을 해야 된다. 하지만 그 이유는 제가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은 과연 내가 시그마 1을 정했을 때 그것보다 모든 고유값들이 시그마 1보다 작을 것인가? 뭐 저는 이거는 약간 당연한 소리 같은데, 내가 이렇게 배열을 했으니까 당연히 작겠죠, 그쵸? 사실 그냥 이걸로도 증명이 가능한 거긴 한데, 좀 더 엄밀한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AX는, 지금, A는 요걸로 변환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요걸로 변환을 할 수 있어요. 지금 크기를 보겠다는 겁니다. 놈을. 그래서 이렇게 변환을 할 수 있고, 직교행렬은, 각도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쵸? 제가 직교행렬 파트 때 설명을 드렸었지만, 각도를 바꾸지, 크기를 바꾸지 않았었죠. 얘는,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직교행렬에서. 자, 이때 이 시그마라는 놈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자, 근데 자, 요거는 시그마 1 i라고 쓸 수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지금 시그마 1이 다른 놈들보다 다 크기 때문에 얘의 이제 노멀라이즈를 했을 때가 무조건 더 크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이용을 해가지고 얘를 밖으로 빼줄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V 트랜스포즈 같은 경우도 얘는 직교행렬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아서 빠질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AX는 저희가 AX는 람다 X잖아요. 그 고유값을 보자는 거예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얘는 스칼라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앞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고, 그래서 요걸 그대로 써주고, 얘는 요거니까 우리가 요걸 이용해서 요거를 그냥 이렇게 써주면은, 모든 고유값은 시그마 1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을 해냈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A는 Y 트랜스포즈라는 매트릭스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매트릭스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X랑 Y랑 지금 외적 연산을 한 거죠. 그래서 랭크 1이면은 이것들이 어떻게 되냐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사실 아까 증명하긴 했는데 뭐 한 번 더 해보자는 거죠. 자, 우리가 특이 벡터를 만들 때 요것들은 놈을 시켜가지고 길이가 1이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정규화를 시켜줄 수가 있고요. 이때 시그마 1은 X랑 Y의 길이에 곱한 것의 특이값 행렬 시그마의 0이 아닌 유일한 수입니다.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요거는 새로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써주냐면은 요거 길이를 이렇게 아래로 따로 빼줘가지고 연산을 해줄 수가 있고요. 요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길이가 1인 게 되겠죠. 각각 이런 식으로. 그렇죠? 나머지는 얘가 곱이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얘가 특이값이 되겠죠. 이때 AXY의 유일한 0이 아닌 고유값은 Y 트랜스포즈 X가 된다 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요게 특이값이 되는 거예요. 그냥 랭크 1에서는. 그쵸? 요게 지금 요거 길이가 지금 직교 행렬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AXY 트랜스포즈의 유일한 0이 아닌 고유값은 이제 요거라고 써놨는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요거를 제가 요렇게 쓸 수가 있겠죠. 요걸 묶어주면은. 근데 요 같은 경우는 내적 연산이기 때문에 얘가 스칼라 값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까지 정리를 해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0이 아닌 고유값은 Y 트랜스포즈 X다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위에서 증명을 했던 건데 그걸 또 이어서 써주면은 요거까지는 증명이 됐었던 거고, 요게 지금 새로 추가가 된 겁니다. 요거는 여기서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어렵지 않죠? 성립하는가? 맞다. 그래서 요거는 각각이 이렇게 된다 라는 부분을 알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은
이제 기하적으로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왔었죠? 직교행렬이? 직교행렬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디 있을까요? 지금은 못 찾겠는데 여기 있네요. Q의 어떤 벡터 x를 곱하더라도 x의 길이는 변하지 않는다. 즉 다만 각도만 바꿀 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서 그 기하적 특징을 이용을 할 겁니다. 제가 AV는 U 시그마였는데 얘를 V를 트랜스포즈를 양변을 곱해가지고 넘길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럼 직교행렬에다가 대각행렬 그 다음에 다시 직교행렬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쵸? 자, 2차원에서 제가 분석을 하게 된다면은 요게 지금 회전행렬이에요. 그러니까 즉 회전행렬은 뭐냐면은 방향만 바꾸고 길이는 바꾸지 않는 행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2차원에서는 요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분석을 할 거냐면은 어떤 V라는 벡터가 있습니다. 사실 그냥 X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X라는 벡터에다가 제가 무슨 짓을 할 거냐면은 지금 요거를 할 겁니다. X에다가 V 트랜스포즈라는 곱연산을 하고 그 다음에 대각행렬 연산을 하고 그 다음에 직교행렬 연산을 한다. 그것을 지금 할 겁니다. 그래서 X라는 어떤 벡터가 있는데 제가 V라는 매트릭스를 곱함으로써 회전을 시킬 거고 거기다가 이 시그마라는 스케일링 팩터를 곱해줘가지고 길이를 조절시켜 줄 겁니다. 그 다음에 U라는 매트릭스를 곱해주면은 한 번 더 회전이 일어나겠죠. 그쵸?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막 회전을 하고 뭘 하곤 했는데 우리가 하려는 게 뭐냐면은 어떤 벡터가 들어갔을 때 최대로 늘릴 것이냐 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왜 최대로 늘리는 벡터가 중요하냐면은 아직까지도 나오지 않지만 뒤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데요. 어떤 벡터를 넣었을 때 최대화시키는 게 해당 스케일링 팩터가 이 매트릭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루기 때문이에요. 다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루는 것을 저희가 뽑아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매트릭스가 있으면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우리가 뽑아내고 싶은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한번 미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떤 x가 들어갔을 때 a에 지금 a가 선형 변환을 시켰어요. 그러면은 벡터가 나오게 되겠죠. 그쵸? 자, x가 지금 a가 n by n이라고 하고 x가 n by n이라고 합시다. 그쵸? 그러면은 어떠한 벡터가 나오게 될 거예요. 길이가 변하겠죠. 그 원래의 길이에서 내가 a라는 선형 변환을 해줬을 때의 길이 해당 비율이 그러니까 a를 곱해줬을 때의 비율이 어떤 x를 넣었을 때 가장 최대화가 되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변환 전 분의 변환 후의 길이를 구해가지고 해당 부분을 최대화를 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얘의 지금 비율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우리가 제곱으로 표현을 해주면은 다음과 같이 ax 트랜스포즈에 ax가 될 테니까요. 요거를 우리가 벗겨주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s라고 쓸 수가 있었으니까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의 최대값을 결국 찾아라로 이렇게 치환을 할 수가 있겠죠. 맥시마이즈 해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최적화 6강에서도 이제 다룰 거지만 최대값을 구하려면은 고등학교 때 미분이라는 것을 했었죠. 미분을 해가지고 해당 미분값이 0인 부분에서 최소 혹은 최대를 가진다 라고 했던 거 기억을 하시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매트릭스 세개에서도 미분을 했을 때 최소 최대가 되는 부분에서
미분이 0이 되는 부분에서 최소 최대를 갖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복잡하죠. 우리가 그 일변수 함수일 때 y는 x제곱이라는 함수를 가지고 있을 때 얘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2x고, 그러면은 x는 0에 대해서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최소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었는데,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변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당장 x만 하더라도 n/1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x 트랜스포즈 x에 대해서 먼저 미분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x 트랜스포즈 x는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지금 x가 n/1이니까 x 트랜스포즈 x는 1/m에다가 n/1을 하면은 얘는 1/1이 되겠죠. 얘는 스칼라 값이 되겠죠. 그쵸? 자, 근데 해당 스칼라에 지금 각 요소들이 어떤 연산을 해가지고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자, 생각을 해보자면은 x1, x2, x1, x2 이런 연산을 할 건데 x1 제곱, x2 제곱 플러스 x3 제곱 뭐 쭉쭉쭉쭉 xm 제곱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그쵸? 자, 이게 우리가 x 트랜스포즈 x라는 결과가 나오게 될 건데, 우리는 이 각각의 요소들이 얼만큼 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각각의 요소들로 우리가 미분을 해주면 되겠죠. 그 요 값을 우리가 x1으로 미분을 해줬을 때는 이 x1이 되겠고, x2로 미분을 해줬을 때는 이 x2가 되겠고, 쭉쭉쭉쭉 마찬가지로 이 xm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뭘 어떻게 쓸 수 있냐? 결과가 우리가 이 x 트랜스포즈 x라는 놈을 우리가 x라는 벡터로 미분을 해줬을 때의 결과가 이 x가 나오게 된다 라고 써줄 수가 있겠죠. 그쵸? 자, 다시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자면은 하나의 스칼라에 각각의 요소가 얼만큼 영향을 줬는지를 지금 평가를 하고 싶은 건데, 얘네들의 요소들은 결국 벡터가 될 테니까 결과값이 벡터가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요 같은 경우는 최적화 강의에서도 다시 한번 다룰 테지만 그 머신러닝을 하신 분들은 이런 자코비안 뭐 이런 것들도 한번 달아보셨을 테니까 어렵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드렸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해봅시다. x가 n/1이면은 얘는 1/m이고 n/m, n/1로 해가지고 결국에 얘도 스칼라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또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x로 미분을 했을 때 결과값이 벡터가 나오게 되겠다 라고 위에 했던 결과로 다시 추론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얘를 그 연산 결과를 우리가 한번 풀어서 써보면은 이렇게 나오게 돼요. 직접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다, 같이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텐데, 얘가 지금 어떤 스칼라 값이 나오게 되는데, 얘는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은 요거랑 곱해가지고 하나, 요거랑 곱해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n까지 전부 다 한 것을 더하면은 요 스칼라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쵸? 그걸 그냥 이런 식으로 써준 겁니다. 그 썸을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J랑 I랑 같은 경우는 그냥 왜 J랑 I랑 같은 경우, K랑 I랑 같은 경우를 상정을 했냐면은 저희가 이 X라는 놈을 미분을 할 때도 아예 다르면은 지금 x1제곱 플러스 x2제곱 쭉쭉쭉쭉 xm제곱을 미분을 했는데 지금 x1과 관련 있는 놈이 들어와야지 요거랑 관련 있는 놈만 지금 미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아예 관련 없는 놈, 예를 들어서 Z랑 I랑 다르고 뭐 K랑 I랑 다른 놈이 들어오면은 그냥 미분 하나마나 그냥 영향을 준 놈이 없으니까 뻔하게 0이 나오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Z랑 I가 같은 경우 Z 대신에 지금 I를 써준 겁니다. 그래서 얘에 대해서 지금 미분을 하면은
i에 대해서 미분을 했기 때문에 얘만 날려주시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아주 간단하게 한 거긴 한 건데 한번 직접 써보면서 얘가 연산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따라가셔도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K는 I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되고 S는 대칭 행렬이니까 IK랑 KI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다. 행렬 X와 벡터 X를 곱한 것에 I번째 벡터가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우리가 그 고등학교 때 했던 건데 분수의 미분법은 그쵸? 그냥 윗변만 보면은 그냥 fx분의 gx를 미분을 하면은 그냥 미분 빼기 그냥 미분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위아래를 각각 미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미분을 한 것들을 써주면은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되겠고요. 그쵸?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해주면은 얘는 1이 나오게 되고 얘는 뭐 그대로 써줄 수 있고요. 얘는 sx 같은 경우는 우리가 람다 요게 그냥 고유값 분해를 해주면 이렇게 써줄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요거는 그대로 내려오게 되고 나머지 지금 2로 날려주시고 나머지 정리하게 되면은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자, 이게 성립하려면은 x가 모여야 돼요. x가 모여야 돼요. 우리가 자주 봤던 식이죠. 얘가 지금 람다 고유값인데 x가 그러면은 다시 지금 문제가 a에다가 지금 어떤 벡터를 넣었을 때 이거가 x가 원래 벡터에서 얼마나 가장 많이 늘어나는 x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쵸? 근데 해당 x는 계산을 해봤더니 고유값 벡터여야지 가장 많이 늘어난다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a라는 매트릭스에다가 내가 x라는 벡터를 곱할 건데 이 벡터가 어쩔 때 제일 많이 늘어나냐 하면은 x가 우연찮게도 고유값 벡터일 때 가장 많이 늘어나는 값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면은 즉 x가 a 트랜스포즈 a의 고유 벡터라면은 그 값을 가지고 최대값은 s의 고유값 람다이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고유값 벡터라고 했잖아요. 근데 s의 고유값 벡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n개의 직교하는 여러 개의 n개의 벡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러면은 우리가 후보를 사실상 추린 거지 고유값 벡터 중 어떤 거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없어요. n개 중에 지금 하나를 골라야 되는 상태예요. 뭐 어떤 건지는 사실 몰라요. 그쵸? 그것 중에 하나하나 다 넣어봐가지고 우리가 그것 중에 가장 큰 거 상한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게 곧 시그마 제곱이 될 거고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 한번 중요한 부분이니까 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룰 부분이니까 이거 한 번씩 다시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거의 다 끝났어요. 우리가 지금 A는 U 시그마 VT라고 해가지고 지금 A에 대해서만 크기값 벡터를 구했는데 얘를 뒤집어가지고 양변에 트랜스포즈를 구해가지고 V 시그마 요거에 대해서도 지금 한번 고유값 벡터 분해를 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양변에 트랜스포즈를 씌우면은 다음같이 쓸 수가 있고 요것도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은 AV는 요거였는데 V에다가 A라는 선형 변환을 했을 때 얘는 U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근데 얘는 U에다가 A 트랜스포즈를 했을 때 그냥 V로 간다 라는 새로운 뜻을 찾을 수 있다 라는 겁니다. 뭐 어려운 뜻은 아니고 그냥 뭐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A, B와 B의 0이 아닌 고유값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그래서 뭐 요 닮음
닮음 행렬에 대해서 했을 때도 했던 건데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렇게 썼을 때 람다가 0이 아니라고 해봅시다. 그때 이제 양변에다 b를 곱할게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묶어줄 거예요. 그럼 우리가 BA의 지금 고유값과 고유벡터를 구할 건데 BA에 대해서 고유값은 람다라고 할 수 있고 이제 고유벡터는 BX라고 할 수가 있었죠. 그때 이제 람다로 고유값이 같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람다는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0이 아닌 같은 고유값을 갖는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A, B를 연산을 하면은 매트릭스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n by m이 나오고 B, A를 연산했을 때는 n by n이 나옵니다. 자, 이때 그러면은 m이 더 크다고 했을 때 m이 나오게 되겠고 n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고유값이 n개가 있을 거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고유값이 m개가 있겠죠. 자, 그때는 우리가 요 부분 나머지 n-n개의 고유값은 얘네랑 n개랑 같아야 되니까 요거는 다 나머지 고유값들은 다 0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쵸? 그러면 n개의 고유값만 갖고 n-n개는 전부 다 0으로 간다 라고까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왜 다뤘냐면은 우리가 이거 뭐 했어요? 여기서 했었잖아요. 그쵸? 여기서 했었던 거 그냥 한 번 더 복습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 우리 한 번 더 알아봤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강의는 SVD가 실생활에서 어떻게 쓰이느냐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그래서 좀 심화 부분이기도 하고 응용 부분이기도 한데 뭐 사실 취사 선택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어렵다 혹은 뭐 흥미가 안 생긴다 요 응용 부분에서는 그렇다면 뭐 패스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뭐 그래도 뭐 들어서 나쁠 건 없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세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